그럼 지금부터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먼저 토요일인데 출근을 시킨대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일요일에도 출근을 시킨대네요. 그래서 화가 머리까지 치솟게 만든대요. 자, 과연 이런 나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나쁜 놈이라 부르죠? 그럼 이런 작자를 한자로는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정답은 자죠. 따라서 이 한자는 놈자예요. 안녕하세요. 어쭈구리 일본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일 부부가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일본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독학으로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자기가 너무나 힘들거나 한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한자 비법에 대해서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있어요.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어 한자 공부가 많이 힘드신 분께서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한자 공부 앞으로는 실패할 일은 절대로 없게 될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청 소감이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요청사항 등이 있으시면 코멘트란에 내용 남겨주시고요. 참고로 이 채널에 관한 프로필을 영상 개요란에 남겨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께서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한자편 파트 7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파트 7에서는 조개패가 쓰이고 있는 28개 한자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번 파트의 모든 한자에 등장하는 조개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고 또한 개별 한자에 대해서도 14개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파트 7의 이전 영상들을 함께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새롭게 5개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인공들인 5개의 한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모든 한자들 속에 돈이나 재물을 의미하는 한자인 조개패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바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화해보면 돈이나 재물을 의미하는 한자인 조개패에 오프닝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놈자 또는 사람자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근데 이 놈자라는 한자에 아까 전에는 없었던 점 같은 게 왜 있는 거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글꼴에 따라서 한자의 모양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한자의 일부분으로서 사용이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점이 찍힌 모양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함께 참고해 주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지노에 있는 사람 2명 보이시죠? 근데 이 두 놈 말인데요. 모두 돈노름을 좋아하는 바람에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돈노름을 좋아하는 놈들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정답은
도박을 좋아하죠. 따라서 이 한자는 도박도라는 한자가 되는데 이 도박을 우리말로는 내기라고도 하죠. 따라서 이 한자는 내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도박도에 관련한 일본어 발음을 원어민 발음으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かけるかける 음으로는 と 라고 짧게 발음해줘요. 그럼 이번에는 이 한자 관련된 음도거의를 소개해 볼게요. 賭博賭博 이게 바로 도박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훈도거의를 사용해서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お金をかけることを賭博というお金をかけることを賭博という 돈 걸기를 하는 것을 도박이라고 한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오카네오 가케루 라는 표현은 돈을 걸다, 즉 돈 내기 하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도박도, 내기도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볼게요. 이 한자는 왼편에는 조개패, 그리고 오른편에는 반대반 또는 돌아올 반이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참고로 반대반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랫부분에는 오른손을 의미하는 손우와 윗부분에는 이하이가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하이는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메랑을 나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따라서 반대반은 부메랑을 손으로 날리면 돌아온다. 어느 방향으로? 반대로. 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자암기가 쉬워지니까 한번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지금 누군가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돈을 받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건을 팔아야 하죠. 따라서 이 한자는 팔판 또는 판매할 판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판매할 판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半半 이라고 읽어줘요. 그럼 이 한자의 음도거의를 소개해 볼게요. 販売販売 이게 바로 판매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自販機で飲み物を買う自販機で飲み物を買う 자판기에서 마실 것을 사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자판기의 정식 명칭은 자동 판매기죠. 일본에서도 自動販売機自動販売機 라고 발음해서 정말로 자주 쓰는 어휘가 되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팔판, 판매할 판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보면 왼쪽에는 조개패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입구와 이하이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근데 이하이는 우리말의 모음인 아와 그 생매새가 똑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들이 아플 때 내는 소리인 아!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한 남자애가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입으로 아! 하면서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 친구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돈을 내고 반창고를 사서 아픈 부위에 붙여주면 좋겠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친구가 다쳐서 입으로 아! 하며 아파하면 돈을 내고 반창고를 사서 어떻게 주면 좋겠나요? 반창고를 붙여주면 좋겠죠? 따라서 이 한자는 붙일첩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貼る、貼る、 라고 읽고 한편 음으로는 超、超、 라고 읽기는 하는데 음독으로는 잘 쓰이질 않기 때문에 훈독 발음만 알아두셔도 충분해요. 자, 그럼 훈독 어휘를 이용해서 일본어 예문을 몇 가지 만들어 볼게요. ポスターを貼る、ポスターを貼る、 포스터를 붙이다 라는 문장이 되고 다음에는 シールを貼る、シールを貼る、 스티커를 붙이다 라는 문장이 되고요. 예문 하나만 더 보면 バンドエイドを貼る、バンドエイドを貼る、 밴드에이드를 붙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일첩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보면 왼쪽에는 조개패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주, 제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누군가가 돈을 벌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 사실은 돈 불리는 재주가 워낙 뛰어나서 순식간에 재물을 가득 모은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돈 불리는 재주가 뛰어나면 순식간에 무엇이 모이게 되나요? 정답은 재물이 모이게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재물재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재물재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財、財、 또는 예외 발음으로도 財、財、 라고 읽어줘요. 그럼 먼저 이 한자의 음독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財物、財物、 이게 바로 재물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財産、財産、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할 때의 재산이 되고 다음에는 財布、財布、 지갑이라는 어휘가 되는데 이 아이가 예외 발음의 사이가 된다는 점을 먼저 메모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이 지갑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デパートで新しい財布を買う。デパートで新しい財布を買う。 백화점에서 새로운 지갑을 사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물재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보니까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화해보면 왼쪽에는 조개패 그리고 오른쪽에는 각자각이 각각 더해진 형태네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느 정치가가 선거활동을 위해서 시민들을 각자 한 명 한 명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만일 이 선거활동 중에 돈을 건네게 돼버리면 이 돈은 받아서는 안 될 뇌물이 돼버리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선거활동 중에 각자에게 돈을 건네면 그 돈은 무엇이 돼버리나요? 정답은 뇌물이 돼버리죠. 따라서 이 한자는 뇌물뇌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ろ、ろ、 라고 짧게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한자 관련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賄賂、賄賂、 우리말로는 회뇌라고 읽히는데 이게 바로 뇌물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이 뇌물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選挙活動中に配るお金は賄賂になる。選挙活動中に配るお金は賄賂になる。 선거 활동 중에 돌리는 돈은 뇌물이 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7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한자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돈노름을 좋아하는 놈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도박도, 내기도가 되었고 뜻으로는 가케루 음으로는 토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반대로 돈을 받고 싶다면 물건을 팔아야 했었죠. 그래서 팔판, 판매할 판이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항으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한자는 친구가 다쳐서 입으로 아! 하며 아파해서 돈을 내고 산 반창고를 붙여주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붙일첩이 되었고 훈독 발음인 하루만 알아두셔도 충분하다고 설명드렸어요. 다음에 네 번째 한자는 돈 불리는 재주가 뛰어나면 순식간에 재물이 모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재물재가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자이 또는 예외 발음으로 사이로도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한자는 선거활동 중에 각자에게 돈을 건네면 그 돈은 뇌물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뇌물뇌가 되었고 음으로만 로 짧게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어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소래자, 맞다네.